세계 건축 문화, 건축가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 바로 미스 반 דר 로헤라는 예술가가 있어요. 그 미스 반 דר 로헤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성장하고 독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독일에는 그 19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그 큰 문화, 건축 문화, 생활 문화, 디자인, 가구 문화, 이거기를 갖다가 아주 현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우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교수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미스 반 דר 로헤의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신은 세세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테일이 그래 중요하다, 세세함이 중요하다. 이분이 또 한 말은 less is more, 작을수록 그게 더 큰 거다. 이거 얼마나 좋은 표현일까. less is more, 이런 명언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 계시다가 이제 그 2차 대전 그 히틀러 시대 때 이렇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그 건축가들의 모이는 그 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였어요. 그 시카고에 가면 이분의 작품들이 많아. 이분이 그 옛날에 그 판 아메리칸이라는 그 큰 비행기 회사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스 반 דר 로헤의 작품이에요. 근데 또 이 미스 반 דר 로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한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미술계에. 그러니까 그 소위 미니멀리즘에 이게 촉매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 밑에서 공부하신 분이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이 김종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건축과 나와서 그분 밑에 가서 하시다가 그 시간 고장까지 지내세요.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많은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힐튼 호텔입니다. 남산에 있는 힐튼. 호사스럽지가 않고 단순한 데서 미를 찾은 분이 바로 김종선 건축가의 특별함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김종선 박사의 그 가장 잘 나타난 작품 중에 하나가, 서울에 몇 군데 그 작품들이 있지만은 이게 힐튼 호텔인데, 이게 지금 헐리고 있어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좀 아까운 작품이 흘려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의 초점은 세세한 것에 비밀이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애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데서도 우리의 진심이 통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고함을 질러야지 우리가 의사를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작은 것이 크다, 조용한 것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데에 역사가, 세계사가 숨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2018년 3월 7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벌써 5년 전 되죠? 그 국립박물관에서 특강 시리즈가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누가 특강을 하는 거냐? 일본의 나라에 있는 정창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고미술품의 일종의 창고입니다. 예? 근데 이게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개방을 해요. 테마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입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몰려갑니다. 거기. 거기서 개방한 걸 제가 도록으로 봤는데 뭐 신라 시대 때 글로 넘어간 바둑판 이런 게 참 아름답고 자개 품목들이 또 자개상 이런 것들을 도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장인지 부소장급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갔어요. 강의 도중에 여러 예술품 혹은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신라 시대 8세기 때 일본 궁에서 그 당시에 왕실에서 신라에다가 주문했어요.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주문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숟갈이 나와요. 숟갈의 한 뭉치. 숟갈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일본에 숟갈 문화가 없는데, 수저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그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왕실에는 지금도 수저 젓갈이 있어요. 왕실에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금속이에요, 금속. 근데 일본은 밥상에 금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식당에 가면은 나무 젓가락을 주잖아요. 그건 나무에다가 오칠을 한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제 연구실에 일본 교수가 한 반년 와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한 번은 우리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물론 나는 집에서 가져온 은수저, 그거를 이제 우리 내외가 쓰는 거에다가 손이 가져서 은수저를 놨어요. 젓가락하고 수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래요. 처음 본대요. 두 가지 놀라는 거예요. 수저가 철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은이니까 아름답잖아요. 수저라는 거하고 숟가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나 했더니 두 가지 이거였어요. 자기네들은 없다. 자기네들은 그 나무 제품인데, 물론 옷 처리한 나무 제품인데, 자기네들은 이게 없고, 수저는 자기네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수저가 없는 문화죠. 젓가락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얘기니까, 독일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젓가락만 있잖아요, 거기는. 일본에. 두 번째는, 이게 음식물을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젓가락이 옷이니까는 깨끗하다고, 위생적이라고 말했으면, 나는
뜨거운 물에 그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끓여서 그 위생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못하니까는 자기가 독일 손님을 집으로 초청을 못한다. 우리는 그 수저를 뜨거운 물에 위생 처리하잖아요. 그게 뭐 5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10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오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그걸 못한다. 그래서 독일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하지를 못했다고 실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 나고야에 가면은 그 한국 유품이 많은 그 문화재들이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박물관은 일종의 민속 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 중국, 여러 나라에서, 동양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생활품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일본 왕실에서 쓰는 밥상을 봤어요. 밥상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는 수저와 젓갈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 왕실 쓰는 밥상인데. 그리고 그 밥상이 새카만 자개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놓여 있는 게 상당히 한국 냄새가 나요. 한국 냄새가 나요. 그릇을 배치한 게. 그래서 거기서 초점이 뭐냐면, 일본 왕실은 지금도 젓가락, 수저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금속이라는 거. 제가 그걸 갖다가 보고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안내해 준 사람한테 내가,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수저 젓갈이 있네. 그 다음에 이게 쇠로 된, 제가 말한 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를 안내해 준 사람이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참 내가 감탄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그 특강이 따라서 제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표자가 일본의 정창원, 거기에 아마 제2인자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두 가지가 아주 눈에 띄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신라시대 때 8세기 때, 일본 왕실이 주문한 주문서까지 있어요. 이게, 숟갈에 한 묶음을 주문했고, 두 번째는 이분이 강연 중에 가위인데, 신라 시대 때 안압지에서 요 근래 안압지를 왜 한번 정리한 적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건데, 가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는 촛불을 끌 때, 촛불가위. 이렇게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것이 신라에서 온 건 확실한데, 용도가 뭔지 몰랐대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촛불가위, 촛불을 끄는 가위,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배웠다고 그래요. 이게 참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럽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것이 이런 문화 품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또,
less is more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게 섬세한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그 대만 고궁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송나라 때의 그림을 소개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한 180cm니까는 거의 2m 아니겠어요? 네. 2m에 1m 20 대형 고화를 어느 강의에서 들었어요. 나라 때 휘정이라는 대단히 문화를 이끈 그 왕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회도라고요. 문회도니까는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서 연애를 하는 게 문회도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 송나라 때 휘정이라면 그건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그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디테일에 있다는 디테일을 전 봐요. 보는데 여기 국수 속에 숟가락이 나타나요. 숟가락이 보여요. 그 숟가락이 보이는데 중국에 숟가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에 가면 숟가락이 있어요. 예. 문의도에 송나라 때인데 이 철 숟가락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 중국도 옛날에는 숟가락을 썼는데 이거 왜 요즘엔 안 쓰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좀 물어봤어요. 검토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음식이 숟가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음식의 변화가 숟가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사람들이 숟가락 없이 젓갈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숟갈이 퇴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 한국, 중국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 같은 문화인 듯 하면서 다르고 다른 문화인 듯 하면서 같은 그러한 차이점을 그 세세한 데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재밌네요.